제가 옛날에 무슨 짤을 했는지 알아요? 레몬 소주, 뭐 오이 소주. 사실 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가로서는 좀 죽은 거리이면 틀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점차 어떤 밝은 빛,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단점이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부각되어지고 이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거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거리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논의 끝에 이 야시장을 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는 이거 행사명 정하면 네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곰곰이 자꾸 생각할수록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징적이고 이러한 여기 상징할 수 있는 꼭 우산동이라 해서 뭐 소만 생각하지 말고 특징적인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해가지고 좀 네이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상징적인 그런 이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연상되는 예, 이름 짓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퍼뜩 드는 생각이 뭐 있을까요? 오늘 돌덕거리라 했잖아. 돌덕. 돌덕거리. 여기가 돌덕거리예요. 네, 옛날에. 마을 입구에 큰 반석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터거리라고.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산동을 상징하니까 우산동, 또 꽃하고 맥주가 주 메뉴가 되니까 꼬맥, 또 밤에는 보니까 야시장. 이거 다 들어가네요. 괜찮네. 우산동, 꼬맥, 야시장. 난 이게 썩 마음에 들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꿈꾸는 거리, 꿈이 있는 거리. 그냥 해봤어요. 네, 다시 꿈에. 꼬맹이 한번 꿈에가 꼭 들어가야 지금 입에 너무 감기거든요. 진짜 말씀해 주시고 야시장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도 무조건 뭐 다 받아봤어요. 꼬맹이랑 저희끼리 계속 불러가지고 감길 수도 있는데 처음 들었을 때도 뭔가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 치맥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예,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런 본질적인 주 콘텐츠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하이볼 축제처럼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꿈에 들어가는 건 되게 좋은데 추가할 게 있나 없나 좀 생각 중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예를 들면 우산동 꼬맥 야시장 하이볼 축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붙여가야 된다. 우리가 했던 그 하이볼 축제라고 하는 게 그 자산을 깔아놓은 게 있어서 이게 붙을 수 있을지. 그래서 회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몰랐거든요. 혹시 하이볼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이볼. 그게 뭐 칵테일 뭐 이런 거라고는 나중에 이제 찾아봐서 알았지. 아니 그냥 한번 여쭤보세요. 하이볼에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타켓을 젊은 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노년 층으로 할 건지 이걸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같이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도 하이볼은 우리 작년에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요? 그동안 우리 센터 내에서 꼬맥이란 말이 여기 전에 나왔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토막도 연상이 되면서 그냥 한번 들으면 쉽게 잊지 않을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각인시킨다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원주는 짧게 원주, 그 다음에 우산, 꼬맥, 야시장 뭐 이렇게 해도 뭐 글자에 대한 그런 그림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면 지금처럼 가칭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회차, 그러니까 3회차에 현장 견학 가잖아요. 그 5회차에 최종 점검 시간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그러면 슬로건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지금 꼬맥에 이제 딱 거기서 벗어나는 상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꼬맥이라는 단어가 우리끼리 부를 때 우리 내부에서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이벤트의 성격이 강한 행사들의 경우 특히나 딱 불렀을 때 그 행사의 성격이 한 번에 이해가 돼줘야 하는데 부연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
기획자들이나 파급력에 있어서 조금 한계점들이 많이 부딪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일단 품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꼬맥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꼬치와 맥주라는 건 다른 슬로건으로서 풀어도 문제가 없다 저는 느꼈고요. 많은 원주 시민들이 어떤 행사든 어떤 사업이든 내부에 있는 원주 시민들 또는 동민들한테부터 사랑을 받아야 외부로 발신됐을 때 그 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거리를 연상했을 때 많은 원주 시민들은 아직도 택시 타서 우산동 풍물시장이라고 하면 여기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40대 이상,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장소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산동 풍물시장만큼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는 다른 대체 요소가 있을까요? 1991년도에 활발하게 소비를 하던 세대들이 다시금 우산동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풍물시장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명맥을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측면에서도 풍물시장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꼬치와 맥주 뭐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20대, 30대, 40대들은 SNS나 마케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돈을 쓸 수 있는 세대,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거기가 어딘데? 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슬로건이 꼬치와 맥주 뭐 이런 것들이 꼬치와 맥주, 야시장 이 세 단어로 딱딱딱 들어가줘도 아 옛날에 우산동 풍물시장 자리에서 꼬치와 맥주를 활용한 야시장을 하는구나 이해가 좀 쉽죠. 강의 자료에서도 보면 어떤 장소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설치물들이나 사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풍물시장 앞에 보면 지급자로 한영 우산동 풍물시장 이렇게 써놓게 있거든요. 이 거리 입구에다 초입에다가 조형물 하나 이렇게 조성을 해주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풍물시장 그대로 쓰고 이렇게 말 힘표 써서 약자만 하나 딱 써주고 이 기둥에다가는 매주 금요일 7시에서 10시까지 꼬치와 맥주와 함께하는 우산동 야시장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산동 풍물시장이 주가 되고 안될 것 같은데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불리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습이죠. 우리가 모든 전 연령과 세대를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또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장사를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금요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요일은 여기 학생이 없는 요일이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타겟은 변화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요일로 잡은 거거든요. 특히 30대의 직장인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 마치고 금요일 날 일 마치고 불금에 꼬맥 가까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차를 주차할 곳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공략이 제일 쉬운 대상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학생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생이라면 금요일은 아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일을 할 때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30대 풍기라고 불목교 상력으로 상인회에서 올해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알기로는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꼭 마이너스 요소 같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한다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그렇죠. 저희 기획을 풍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목요일 하는 게 맞겠죠.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20대, 30대보다도 오히려 저 4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이 돈을 줬어요. 일단 지금 요즘 20대, 30대 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이유들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저도 그렇고요. 10,000원 이하는 가격의 기준이 없습니다. 솔직히 꼬치 하나 사면 이 꼬치가 10,000원이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주문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먹고 뭐 이렇게 자기 몸에 쓰는 거는 더 낫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냥 다는 차 때문에 학교 내에서 차를 타고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
거리에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학생은 없어요. 다 직장인들이지. 저희도 점심에도 오면은 학생들은 없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안 없죠. 지금 여기 우산동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55세일 거예요. 아마. 55세에다가 베트남,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분들이 이쪽에 저쪽 우산동 뒤쪽에 원룸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지대 그 나오는 초입의 골목부터 이제 저 몇몇 가게를 제가 아는데 대학교 앞에 있는 가게조차도 점심 장사가 다 일반인이고 저녁 때 장사 일반인입니다. 학생들 어쩌다 하나씩 와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고깃집들 중에 조금 저렴하게 파는데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다 일반인이에요. 40대 이상. 그분들이 그쪽 상권을 지금 다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몇 집에 학생들이 가고. 근데 지금 우산동 자체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커피숍. 지금 우산동에 늘어나는 게 다 커피숍이에요. 거기 우산동 주민들 중에 40대 이상 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한 상 먹습니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지금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수지타산이 많대요. 중저가의 학생들을 유혹을 해놓으니까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저기 가니까 커피가 얼마인데 되게 맛있네 그러면 부모 세대들 호기심이 한번 가본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타겟으로 뭐 하는 시대가 조금 끝난 것 같습니다. 우산동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몇몇 식당들 가면 저녁 때 외국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반일을 다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일 끝나고 와서 저녁을 다 밖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많다.